16번입니다. 사과랑 배랑 귤을 다 합하면 52개가 되고요. 배는 사과보다 1개가 더 많고 귤은 사과보다 3개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과일수에 대한 귤수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보라 라는 문제네. 마찬가지로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양과 무슨 양이 필요합니까? 그래,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뭐가 기준량이고 뭐가 비교하는 양인지 알아보자. 이 문장을 보고 뭐가 기준량입니까? 전체 과일수. 뭐가 비교하는 양입니까? 귤수. 그러면 전체 과일수는 이미 나와 있어. 몇 개? 사과, 배, 귤 다 합하면 몇 개? 52개. 귤수 알아 몰라? 이거 아직 몰라. 문제에서는 귤수만 구해주면은 이제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먼저 사과, 배, 귤이 각각 몇 개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적당히 찍어보는 거야.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봐봐. 여기 문제에서 이거 사과랑 배랑 귤을 더하면 52개가 된대. 근데 배랑 사과랑 차이가 몇 개밖에 안 나? 1개밖에 차이 안 나지. 귤과 사과는 차이가 몇 개밖에 안 나? 3개밖에 안 나. 그러면 사과랑 배도 거의 사과랑 개수가 비슷할 거고 귤도 거의 사과랑 개수가 비슷할 거야. 그럼 선생님은 그냥 얘도 사과라고 생각하고 얘도 사과라고 생각하고 얘도 사과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사과 3개를 더해서 52가 된다? 한번 52를 대충 3으로 나눠볼까? 그럼 얼마야? 1 그리고 22니까 7 이렇게 되겠네. 그치? 나머지가 1 생기네. 17 정도 되나봐. 그래서 선생님은 맨 처음에 사과를 뭐 여러 가지 숫자가 많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은 사과를 17이라고 한번 찍어볼 거야. 왜? 배랑 귤이랑 사과랑 거의 숫자가 비슷하니까 일단 어림해서 해볼 거야. 사과가 17개야. 그럼 배는 몇 개입니까? 사과보다 1개 더 많으니까 18개. 귤은 몇 개입니까? 사과보다 3개 많으니까 20개. 이걸 싹 다 더해보자. 그럼 얼마입니까? 17과 18과 20을 더하면 이렇게 2개 더하면 35니까 얼마? 55개가 되네. 52보다 어때? 숫자가 더 커버리지. 그러면 사과를 17개라고 하지 말고 16개로 한번 줄여보자. 자, 사과 16개. 그럼 배 몇 개? 17개. 그럼 귤 몇 개? 19개가 되겠네. 더해볼까? 16 더하기 17 더하기 19. 이렇게 계산해주면 33. 이렇게 더해주면 52가 나오게 되겠지. 그렇게 하면은 사과 16개, 배는 17개, 그리고 귤은 19개가 되는구나.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전체 과일수 몇 개? 52개. 귤수 몇 개? 19개. 비율 구하면 52분의 얼마? 19가 되겠지. 약분 되는지 찾아봤는데 약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숫자가 안 예쁘지만 52분의 19 이렇게 적당한 수를 어림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부 다 사과를 기준으로 한번 식을 변형을 해볼 거야. 왜? 배는 사과 더하기 1이니까 배 대신에 사과 더하기 1을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리고 귤은 사과 더하기 3이니까 귤 자리에다가는 사과 더하기 3을 넣어볼 거야. 그럼 식이 이렇게 되지 않겠니? 밑으로 선생님이 써놓은 거 있으니까 내려가 볼게. 자, 배 대신에 사과 더하기 1을 귤 대신에 사과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사과 이렇게 배는 사과 더하기 1 귤은 사과 더하기 3 이렇게 다 더하면 몇 개? 52개가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계산 결과가 똑같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순서를 살짝 바꿔볼게. 사과는 사과끼리 더해보고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더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사과 더하기 사과 더하기 사과에다가 1과 3만큼을 더한 게 52가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사과를 3번 더한 거는 어때? 52에서 여기 4만큼을 뺀 수인 얼마? 48이 되어야지. 여기 48과 여기 1과 3을 더한 게 52가 되겠지. 그럼 사과 더하기 사과 더하기 사과 이게 사과 곱하기 몇과 똑같습니까? 사과 곱하기 3이 48이 되어야 되고 사과는 몇 개입니까? 48을 3으로 나눈 16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수 구하고 그럼 배는
사과보다 한 개 많은 17개, 귤은 사과보다 3개 많은 19개.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구하는 비율은 전체 52분의 귤수 19라는 거죠. 17번입니다. 연비는 연료의 양에 대한 달린 거리의 비율을 이야기한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 가는 연비가 33이고 나는 연비가 12라고 합니다. 그리고 1리터의 가격은 1,500원인데 나에는 45,000원어치의 연료를 넣었다고 하네요. 근데 가에는 연료가 이미 13리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연료를 34,500원을 더 넣어줬어. 그렇다면 가는 나보다 몇 킬로미터를 더 많이 이동할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생각은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 아마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상황 파악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인 연비의 의미, 이것부터 갑시다. 연비는 연료의 양에 대한 달린 거리의 비율이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있겠네. 기준량 뭡니까? 연료의 양. 비교하는 양 뭡니까? 달린 거리. 그렇다면 비율 구하라고 하면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니까 연료 분의 거리가 되겠지. 가의 연비가 33이라는 건 가의 연료 분의 이동하는 거리를 하면은 33이 나온다는 소리야. 선생님 근데 이거 비율이니까 분수여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33은 분수가 아니죠? 얘 자연수잖아요. 약분해서 33이 됐다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33을 분수로 바꿔볼래? 그러면 얼마야? 1분의 33이지. 즉 연료 얼마로? 1리터 가지고 33km만큼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연비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연료 1리터 가지고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 나의 연비는 12.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1리터 가지고 얼마 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12km를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가와 나가 각각 연료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해봅시다. 나에는 연료 45,000원어치를 넣었대. 근데 연료 1리터당 1,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리터를 넣었겠습니까? 45,000을 얼마로 나눠주면 돼? 1리터의 가격인 1,50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볼까? 그러면 1,500분의 45,000이 되겠지. 0 하나씩 떼주고 하면은 15분의 450인데 5로 나눠볼까? 5로 나누면 3, 5로 나눠볼까? 90이 되겠네.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30. 자, 어때? 30리터만큼 나는 연료가 넣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가는 연료가 얼마 있는지 봅시다. 가에는 34,500원어치의 연료를 넣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리터에 1,500원이니까 34,500을 얼마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1,50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해보면 몇 분의 몇입니까? 1,500분의 34,500이 되고요. 10으로 나누면 0 하나씩, 또 10으로 나누면 0 하나씩. 5로 나눠볼까? 5로 나누면 3, 5로 나누면 69가 되겠네. 3으로 나누면 1, 3으로 나누면 23이 되어서 몇 리터가 연료가 넣었습니까? 23리터를 넣었습니다. 근데 가에는 23리터만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13리터가 들어있었대. 그러면 가에 들어간 연료의 총 합은 23과 13을 더한 36리터가 되겠지. 이게 가에 들어간 연료의 양입니다. 그럼 이제 가와 나의 이동거리를 구해서 둘을 비교해 봅시다. 가의 연비는 33이라고 했어. 이게 의미가 하는 게 뭐였어? 연료 1리터로 33km를 간다. 이거였었잖아, 의미하는 게. 근데 연료가 몇 리터 들어있냐면 36리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가가 이동하는 거리는 연료는 36리터가 있고요. 거기에 연비가 33이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 이 두 개 곱하면 되겠지. 339, 09, 36, 18 그리고 339, 09라고 자릿수
맞추기 위해 쓰자. 3, 6, 18. 자, 이제 다 더해주면 되겠지. 8, 그리고 여기도 8, 1 하나 받아 올라가고 1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188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 봅시다. 나는 연비가 12입니다. 그 말은 1리터 가지고 12km를 이동한다는 소리고 연료가 30리터 들어있습니다. 이때 이동한 거리는 연료 30리터에다가 1리터 가지고 12만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겠네. 2랑 3 곱하면 6, 2랑 0 곱하면 0, 이렇게 1과 3 곱하면 3, 1과 0 곱하면 0, 계산하면 0, 6, 3 해가지고 360km 나오지. 그러면 1188에서 360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8, 여기 2, 그리고 이쪽에 10 올라가면은 얼마입니까? 8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828km만큼 더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여학생 수에 대한 남학생 수의 비율이 2이고 이 상황에서 남학생이 10명이 더 가입했대. 그랬더니 여학생 수에 대한 남학생 수의 비율이 4로 변했습니다. 이때 남학생 수가 몇 명인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비율이라고 또 나왔어. 여기 비율. 비율은 항상 무슨 양과 무슨 양? 그래,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이 있지. 그럼 그걸 바탕으로 문제의 조건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 수에 대한 남학생 수의 비율이 2다라는 말, 이걸 보고 뭐가 기준양이고 뭐가 비교하는 양인지 찾아봅시다. 기준양이 뭡니까? 여학생 수, 얘가 기준양. 비교하는 양은 남학생 수. 그러면 여학생 수에 대한 남학생 수의 비율은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이니까 여학생 분의 남학생 수가 될 거야. 그게 얼마? 그게 2라는 거지. 즉 여학생 분의 남학생이 2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바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몇 배 많은 거야? 2배 많은 거야. 만약에 여학생이 1명이면 남학생이 2명. 그리고 여학생이 2명이면 남학생 몇 명? 4명. 그래야지 약분하면 이렇게 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학생이 10명이면 남학생 몇 명? 20명. 이게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2배 많다는 의미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남학생 10명이 전학을 왔대. 그리고 비율을 구해봤더니 4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남학생 10명이 왔어. 그럼 원래 남학생 수보다 10명이 많아진 거야. 그치? 그리고 여학생 수는 어때? 그대로지. 변함이 없어. 이게 4가 나왔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남학생 수에다가 10을 더한 게 여학생의 몇 배? 4배라는 소리야. 여학생 수는 안 변했어. 남학생 수만 지금 변한 거야. 그럼 그걸 바탕으로 남학생 수를 한번 추론해 봅시다. 전학 오기 전에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몇 배? 2배였어. 그러니까 여학생 더하기 여학생과 똑같은 숫자겠지, 그치? 여학생의 2배. 그리고 이 상태에서 10명이 더 전학 왔을 때 남학생 수는 여학생의 4배가 됐어. 자, 여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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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이렇게 더하면 여학생의 4배가 되겠지. 즉 이걸 이렇게 보면 남학생 더하기 10이라는 값은 여학생 더하기 여학생 더하기 여학생 더하기 여학생이라는 소리고, 맨 처음에 여학생의 2배, 이게 무슨 수랑 똑같았어? 이게 맨 처음에 남학생이랑 똑같았잖아. 그치? 이게 맨 처음에 남학생이고 이게 추가가 된 애들 몇 명이랑 똑같은 거야? 10명이랑 똑같은 거겠네. 그러면 여학생이랑 여학생을 더한 값이 얼마? 10명.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여학생과 여학생을 더한 값도 몇 명이겠어? 10명. 그러면 이 값 전체를 다 더하면 몇 명? 20명이 되겠네. 아, 그래서 남학생 더하기 10명은 몇 명이 되는 거야? 20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19번 문제입니다.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이 10%인 소금물이 400g 있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50g 추가했습니다. 물은 추가 안 했나 봐. 소금만 추가했어. 그렇다면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의 비율이 몇 %로 변하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네. 또 비율이 나왔습니다.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양과 무슨 양을 알아야 돼?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알아야겠지. 기준량은 뭡니까? 여기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의 비율. 기준량은 소금물. 그치? 비교하는 양은 소금. 그러면 우리는 소금물의 양이 몇 g인지, 소금의 양이 몇 g인지를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보자. 소금물 양은 딱 나와 있어. 얼마? 400g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이 10%인 소금물 400g이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맨 처음에 소금물은 400g이야. 그럼 소금물의 몇 퍼센트 있는 거야? 10%라는 소리야.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이 10%를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해 보면 소금물의 몇 퍼센트라는 거야? 10%라는 소리야. 소금물의 10%? 자, 소금물 얼마였어? 400에 10%. 10%는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10이잖아. 얘 어떻게 구합니까? 400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구할 수 있고 100으로 나누면 4, 100으로 나누면 1 계산하면 40g이 되겠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 40g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50g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 자, 지금 처음은 소금물 400g에 소금이 40g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금을 50g 더하면 여기서 주의, 소금은 90g이 돼. 이것까지는 애들이 잘해. 근데 소금물은 400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물의 양도 450으로 늘어나. 이거 주의하세요. 소금에다가만 50을 더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소금물의 양 450 그리고 소금의 양 90이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량 소금물, 비교하는 양 소금. 계산을 해보자. 소금물 아까 450g이었고 소금 90g이었지. 여기에 곱하기 100 해주면 100분율을 구할 수 있겠지. 자, 10으로 나눠볼까? 10으로 나누면 9, 10으로 나누면 45, 9로 나누면 1, 9로 나누면 5,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20. 몇 퍼센트 됩니까? 20%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여러분들 소금물 문제 같은 경우는 소금의 양이 몇 g인지 그리고 소금물의 양이 몇 g인지를 집중해서 구해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 어렵지 않게 여러분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만원짜리 가방이 150개가 있는데 가방에 20% 이익을 붙여가지고 70개를 팔고 나머지 가방은 이제 잘 안 팔렸나봐. 그 가격에 20%를 할인해가지고 팔았대. 그렇다면 가방을 팔고 남은 이익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가방에 20% 이익을 붙였대. 그러면 2만원에 20%를 먼저 구해보자. 2만원에 20%를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20이지. 2만원에 100분의 20.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2만에다가 100분의 20을 뭐 하면 돼? 곱해주면은 되겠지. 약분하자. 0 하나, 0 하나 이렇게 떨어지면 여긴 200 그리고 여긴 20. 그럼 200과 20을 곱하면 4,000원이 이득이 되는 상황이네. 4,000원의 이득을 붙여가지고 팔았대. 그러니까 가방 하나를 팔 때마다 이득이 4,000원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70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하나 팔 때 4,000. 근데 이게 70개 팔았으니까 4,000과 70을 곱한 얼마? 28만원.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4랑 7을 곱해. 그럼 얼마? 28이지. 거기에 0 몇 개 붙이면 돼? 하나, 둘, 셋, 4개 붙이면 돼. 그래서 0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은 28만원이 나오겠지. 그리고 나머지 가방은 몇 개 있겠어? 전체가 150개였고 70개 팔았으니까 80개가 나머지 가방이지. 나머지 가방을 판매한 가격을 구해봅시다. 자, 나머지 가격은 아까 2만원에 4,000원의 이익을 붙여서 24,000원에 팔았는데 이것에 20%를 할인했대. 이것에 20%? 그러니까 24,000원에 20%. 20%는 100분의 20. 이렇게 하면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겠네. 24,000 곱하기 100분의 20. 100으로 나누자. 0 2개. 0 2개 떨어지면 240 곱하기 20이 되고 24랑 2 곱한 게 48이지, 그치? 여기에 0 2개 붙여주면 4,800원을 할인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000원에서
4,800원을 뺀 만큼의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지. 얼마? 19,200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가방 하나에 2만 원이었는데 가방을 19,200원에 팔면 어때? 이거 하나 팔 때마다 이득이야, 손해야? 손해지. 얼마만큼 손해? 800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방을 팔면 하나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거야. 근데 몇 개 파는 거야? 전체가 150개였고 아까 70개 팔았다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150에서 70을 뺀 80개가 남아있지. 근데 하나 팔 때마다 800원씩 손해보면 80과 800을 곱한 게 가방을 팔았을 때 손해 금액이 되겠지. 88 얼마? 64에다가 0 몇 개 붙이면 돼? 3개 붙이면 되겠지. 64,000원의 손해를 봤네. 그렇다면 총 이익은 24,000원에 70개 판 28만원에서 19,200원에서 200원에 80개를 판 64,000원의 손해가 발생했잖아.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28만원에서 64,000원을 빼주면 되겠지. 이거 계산 뭐 여러분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맨 끝에 뒤에는 0, 0, 0이 될 테고 여긴 6 그리고 여긴 7이 돼서 이렇게 되겠네. 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커서 여러분이 더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격 할인하고 뭐 가격을 올리고 이런 걸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 이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문제 해설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문제 이 부분이 이해 안 된다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이런 것과 비슷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